수업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7월 문풀 첫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첫날 7월 달이 제일 사람이 많아요. 원래 7월 달 문풀이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 수에 기죽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 수에 너무 기죽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1, 2, 3교시, 1, 2, 3교시 그렇게 잘 노셔야 되겠고, 그리고 채점은 잘 해주세요. 채점을 좀 부정확하게 하고, 그러면 받는 분이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진짜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여름부터 선생님들이 되게 민감해지시거든요. 이제 9월 되면 더 민감해지시니까, 그래서 채점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총점을 저희가 써드렸으니까 마이너스로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그래도 써내신 분들이 어느 정도 하셔서 쓰시는 거니까 채점하실 때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합해서 저기서 빼주는 게 더 계산하기가 더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습하고 복습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오늘 오기 전까지는 예습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최근에 7월에 시작했다는 분이 아니라면 이제 7월부터 시작하신 분은 복습 위주로 해야 하는 건 맞는 거고, 그리고 뭐 계속 해왔던 분들은 네, 예습 월요일부터 교육학 하고 나서 이제 예습하시고 시험 보고 주말에 이제 복습하시고 복습해서 내 거로 만들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프린트물 드린 거 있죠. 그래서 프린트물 제가 학교보건 이거 하고요. 학교보건 제 목록 드렸죠. 그래서 목록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예습하실 때, 지금은 제일 7월부터 중요한 거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서를 열심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인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록을 보면서 내가 뭐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뭐라고 할까? 중요한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목차를 이거 보면서 좀 짜보는 거, 이걸로 짜보는 거 해서 지금은 공부가 인출 그리고 단순화를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화. 내 머릿속에 단순화되지 않으면 이게 인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거 선생님도 아마 공부해봐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차를 보면서 좀 단순화하는 거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출 분석표 드렸잖아요. 기출 분석표. 그래가지고 이제 국시하고 임용을 가급적 많이 넣으려고 했죠. 했으니까 이거 보면서 암기하는 거죠. 이거 보면서 내가 뭐 치아 의식증의 발생 기전, 그럼 발생 기전을 내가 말로 이렇게 떠올려져야 한다는 얘기죠. 안 떠올려지면 이론서 보고. 그리고 여기에 치아 의식증도 불소용의 양치만 시험에 나왔지만 치아 의식증 관리가 우리가 불소용의 양치사업도 있고 회전법도 있고 간식, 시기에서는 이제 간식하고 이제 간식을 줄이는 거랑 또 치아에 안 좋은 음식, 치아에 좋은 음식하고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구강 검진하는 거, 그리고 또 6개월도 구강 검진하는 거랑 또 스케일링도 6개월마다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치아 홈메오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떠올리는 거죠. 떠올린 다음에 다시 큰 그림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걸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불소용액은 아까 이제 불소용액의 장점이 있었고 기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내가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터디 할 때는 이걸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론서 펴놓고. 그래서 내가 안 떠올려지는 거는 이론서 보고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예요. 계속 이론서 본다고 해서 머리에 정확성이 남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제 문제를 보고 바로 인출해서 나와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문제만 보고 인출하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만 실전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기출문제표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죠. 그리고 이제 암기카드 학원은 7월 말 정도에 나올 거거든요. 상권은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권 학원 암기카드로 걔도 인출용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그거는 이해를 위한 거죠. 기출문제집은 기출문제 임용의 원본이잖아요. 원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는 내가 좀 더 이해를 돕는 학습이 되는 거죠. 기출문제집 책을 그 문제집 가지고 하는 건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더 할 얘기는 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하고 그리고 우리 직강 조교 선생님들이 이거 답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서 이 자리는 여기는 좀 비워줘야 돼요. 이 자리는. 그래서 왜냐하면 조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답을 잘 해주셔야 이제 직강 선생님은 다음 주에 드리고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 내일 받으시니까. 그래서 또 문제 오답 있으면 선생님들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는 좀 비워주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리는 맡아주면 안 돼요. 맡아주면 안 되고 자기 자리는 자기 자리 하나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맡아주는 거는 이제 그거는 다 싫어하는 거 아시죠? 맡아주면. 그러니까 맡아주면 안 되고 자기 자리만 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는 하여튼 기출된 거에서도 약간 변형되어지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중요한데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을 문제로 하는 게 7, 9월은 사실요. 7, 9월은 제가 이제 중요한데 기출되지 않았던 거를 조금 더 다루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약간 변형해서 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이론 때 그때 안 다룬 내용도 좀 다루죠. 안 다룬 내용인데 최근에 어떤 하여튼 시험에 나왔다든지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다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게 프린트 몇 장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선생님한테 드릴 때 많이 조심을 해요. 선생님한테 이걸 많이 주면 선생님들이 이것도 커버면서 이것도 커버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절제를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절제를 하면서 진짜 필요하다 싶은 것만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네.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선생님들이, 우리가 계속, 만약에 내가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럼 10시간을 공부하는 거 아니죠. 10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중간에 10분, 10분은 좀 쉬어야 돼요. 10분, 20분 쉬잖아요. 점심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한 2시간은 돼요. 보통. 2시간은 그런 짜투리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거를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핸드폰으로 강의를 들으세요. 그 시간에. 핸드폰으로 아주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이제 강의가 남은 게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강의를 10분 동안은 내 머리가 쉬어야 되거든요. 책을 보기 힘들어요. 그때 강의를 들으면요. 그게 나한테 되게 습득력이 높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 남는 거 있으면 그런 거 듣는 게 효율적이에요. 진짜 전공이나 교육학이나. 그리고 이거는 내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6월 기출은 배수를 좀 이제 1배수인가 해가지고 가격을 좀 다운해서 이제 티치스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을 좀 다운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암기가 잘 안 된다. 인출이 바로바로 안 되고 정확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짜투리 시간에 강의를 듣는 게, 그리고 그게 싫으면 내가 내 목소리로 내가 녹음을 해서 녹음한 거를 내가 그 시간에 들어도 돼요. 내가 말로 이걸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짜투리 시간에 그거를 다시 한번 들으면 그게 암기에 상당히 도움돼요. 우리 공부는 사실 이제 이해와 암기거든요. 이해와 암기인데 암기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어야 암기가 돼요. 그게 한두 번 들어서 그게 그렇죠. 책에서 있는 것도 한두 번 읽어서 암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이거를 내가 이제 이해를 했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듣거나 읽거나 해야만 이게 인출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출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 짜투리 시간이 합하면 2시간이 된다니까요. 제가 그걸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안다 그 시간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용을 하면 암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보건 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성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작성하신 거, 1교시 거. 1교시 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1교시 게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이제 마이너스 8점이라고 나온 거 이고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하신 거 프린트를 작성하신 거 보시고 있죠? 1교시가 뒤쪽에 있어요. 중간 쪽으로 마이너스 8점. 지금 1, 2교시 제가 한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선생님은 그래도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간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조금 근거를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칼체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칼체하면 선생님들이 좀 상처받을까봐 너무 칼체는 안 했는데 그래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하튼 조금 더 자세히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이 1교시 거 선생님 거를 좀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2번의 기억의 4번. 그래서 눈이 시력이 나쁜 애 증상이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력이 안 좋다고 해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거를 본다든지 뭐 걸어가는데 물건 때문에 넘어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의 기억의 2번에서는 칼슘 부족의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하고 칼슘 하면 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그래서 치아에 에나멜질, 범람질의 손상도 있어서 이 치아. 그리고 이제 칼슘이 떨어지면 테타니, 근경련, 근강직 증상도 있었고 그리고 3번의 리을 같은 경우는요. 리을은 거기에서 문제를 이것도 맞긴 맞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체질량 지수에 대한 백분위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체질량 지수에서 85%라고 하는 것은 걔는 과체중이죠. 과체중이라고 하는 게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못 받은 거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은 나가 이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출혈이 생기죠. 응고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4 같은 경우는 4가 증상이 빈혈의 증상이었거든요. 비타민 쪽에서 빈혈에 특히 관여하는 애가 비타민 B12죠. 비타민 B6도 빈혈에 관여를 하기는 하는데 비타민 B12가 특히 빈혈에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라고 우리가 성인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걔가 비타민 B12가 특히 답이었고요. 그리고 6번의 기억의 3번 같은 경우는요. 운동 전 준비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해서 이제 스트레칭의 효과는요. 근골격계를 유연하게 좀 만들어서 손상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고 이제 심장의 산성 포화도를 천천히 높여줄 수 있는 거는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그렇죠.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몸의 혈관 분포를 서서히 증가시켜서 산소 포화도를 높인다.
이게 조금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책에는 그냥 합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래요. 스트레칭을 유연하게 하는 거잖아. 유연하게 근 골격이 좀 유연하게 해가지고 이제 근 골격계가 뭐 근육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유연성 운동이고, 그 다음에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산소 공급을 서서히 눕혀줘서 심혈관계의 준비를 하는, 혈액 분포를 이제 서서히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니은에서는요, 6번 니은에서는 이제 제가 마이너스 0.5점 한 거는 특히 5번하고 6번이 거의 비슷한 말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편말하는 거는 5번으로 하면 되죠. 편말하고 6번은 그냥 비가 오는 날에는 편말하고 비가 올 때는 운동하지 않도록 한다. 그거였어요. 근데 편말을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 비슷한 얘기니까 그거는.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맞게는 해줬는데요. 인터넷 중독의 피해. 만약에 문제에서요, 인터넷 중독의 증상을 쓰라고 해도 증상이랑 피해는 거의 같아요. 증상을 쓰라고 해도 피해랑 같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체중 증가, 체력 감소라고 이거를 내가 점수를 깎을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체중 증가도 이런 것도 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칼로리 소모가 적으니까 체중이 증가하고, 또 이제 운동을 하지 않아서 인터넷을 하느라 운동하지 않으니까 체력 소모죠. 그리고 8번의 다 같은 경우는요. 8번의 가에서는 결핵 검사 이거는 건강 검진 안에 들어가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였고, 그리고 나번도 그냥 검진 기관으로 하는 게 그냥 낫죠. 그리고 다번이 아마 고등학생이 하는 별도 검사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고등학생이 하는 별도 검사가 뭐냐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답을 조금 문제를 잘못 이해를 좀 하신 거더라고요. 고등학교 하는 별도 검사는 뭐예요? 고등학생은 다 해요. 구결 시소를 다 해요. 구결 시소를 다 해요. 구강검사, 결핵검사, 시력검사, 소변검사를 다 별도 검사로 다 하거든요. 고등학생은. 그리고 12번의 다는요. 그래서 이제 용도별 구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용도가 뭔지를 좀 쓰라고 해서 점수를 조금 깎았어요. 용도. 그 용도가 우리가 처치실, 요양실, 상담실, 보건교육실이죠. 내가 처치를 하고 애를 요양시키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교육도 하고, 그렇게 4가지 보면 돼요. 네, 그리고 1번. 2교시 1번으로 가면요. 2교시 1번에서 그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에서 제가 법에서 말하고 하는 걸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법에서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말한 거는 여기서 하나 안 쓴 게 학교 리모델링 신축 시에는 이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건축자재를 쓴다. 그거였거든요. 그게 법으로 있던 거였었어요. 그랬던 거고, 이번에 기억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기억에서는 그 C5 현상을 일으키는 거는 4000Hz의 그런 소음에 노출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청각 기능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게 비가역적이죠. 돌아갈 수 없어요. 비가역적이고, 그리고 그리고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서 발생이 해요.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서 발생이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리을은 맞긴 하지만 제가 틀렸다고 하는 거는 특히 보건교육에서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 보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애들이
이게 아마 고등학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어폰, 큰 음악 소리 듣는 거, 그것이 청력의 이제 난청을 유발하고 그건 비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 교육이 되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었거든요. 그리고 4번. 4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하여튼, 이상 이하로 써줘야 돼요. 이상 이하. 그렇죠. 이게 이제, 계단의 폭하고 높이, 이런 것들은 이상 이하를 좀 써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소화기 사용법에서도요, 여기 소화기 사용법이, 한 손은 손잡이를, 상하, 손잡이를 잡아서 누르고, 다른 손은 호스를 잡는 거죠. 다른 손 호스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무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7번의 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학교 폭력에서 소집단 활동, 그룹 활동,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집단 따돌림에서 특히 했던 거였고, 일반 학생들한테는 얘도 이제 인성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뭐 역지사지, 그리고 다른 사람 인격을 존중하고, 폭력은 그게 이제 법에서도 위반이 되어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역지사지. 신상필벌이라 했죠.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이 너가 잘못을 하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막 학교 폭력 문제, 애들 중학생인가? 10명이 여자애 1명을 막 학교폭력 최근에 했어요. 며칠 전에. 근데 걔네들은 자기가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가졌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벌을 받는다, 처벌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인식도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되고, 그런 교육. 그리고 아까 여기에 있는 거지, 역할극이라든지 자료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도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죠. 누가 나한테 해를 가하려고 할 때는 내가 싫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그에 반항하는 싫다라는 자기 보호의 말을 꼭 해줘야 한다라는 그것도 이제 있죠. 그 다음에 그 폭력 피해 우려자에 대한 거. 위험한 길 다니지 않고 큰 길, 사람 많은 길을 다니고, 또 함께하는 친구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부모와 동행을 한다든지, 또 친구들, 얘도 약간 잘난 체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약간 특별한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피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의해줘야 한다. 이번에 그래서 그 학교폭력 당한 피해자는 왜 당했냐면 너가 잘난 체 한다 그거던데요. 너가 잘난 체 한다 그래가지고 왜 때린 거예요. 그렇게 아주 폭력적으로 강목으로 때리고 물로 아주 심하게 때렸어요. 10명이 1명을 놓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알리고 피하예요. 알리고 피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죠? 학교 폭력에 그런 기미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피하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8번은 식기의 효과를 안 쓰셨더라고요. 일반 소식기의 효과는 우리가 이제 마찰을 통해서 피지를 뭐 유화시켜서 손에 있는 그 세균을 제거한다.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11번은 얘가 백일해죠. 백일해. 그래서 클로니키는 얘는 누구 약이었죠? 말라리아 약이었죠. 말라리아 약이었고요. 백일해는 세균이거든요. 백일해의 세균 이름이 보르데텔라죠. 보르데텔라 백일의 균이었죠. 보르데텔라 백일의 균. 이거 걔의 치료는 에리스로마이신이거든요. 선홍열은 페니실린. 선홍열하고 디프테리아는요 페니실린이고, 그리고 백일에는 에리스로마이신을 써요.
쓰고, 그리고 얘가 이제 100일에는 기침 발작이 하니까 습도를 높여주고 유발인자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유발인자는 우리가 먼지가 있다든지 감정의 변화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유발인자잖아. 그런 기침을 이렇게 유발인자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게 일본 뇌염이잖아요. 일본 뇌염은 이게 작은 빨간집 모기라고 했잖아요. 빨간집 모기가 아니라, 빨간집 모기 앞에 작은 빨간집 모기였거든요. 네. 그랬고요. 그러면 다시 학교보건 1교시 이제 1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치아, 구강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 여기서 이 부분은 433페이지고요. 433페이지. 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아에 대한 관리. 치아 관리의 방법. 학교에서 치아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치아 우습증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뭐 예습도 그렇고 복습도 그렇고 가급적은 크게 공부하는 게 좋죠. 크게. 왜냐하면 시험은 이게 뭐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습할 때도 크게 이렇게 보는 게 좋죠. 그 치아 관리는 우리가 불소 용해 양치 사업, 그리고 회전법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기, 그리고 구강 검진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치아 홈 메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 하는 거, 6개월마다 스케일링 하는 거, 이게 큰 틀이라고 했었죠. 큰 틀. 그래서 지금 회전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회전법은 우리가 이제 방법과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는 회전법은 칫솔을 잇몸에 놓으라고 했죠. 잇몸. 그래서 내가 아랫니를 양치할 때는 그래서 아래쪽 잇몸에 놓고, 윗니를 양치할 때는 위쪽에 있는 잇몸에 놓고, 잇몸 깊숙이라고 하죠. 잇몸 깊숙이 놓고, 그리고 한 40도로 밀착을 하래서 바로 이렇게 치아나 잇몸에 바로 밀착이 아니라 45도 정도 비스듬히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비스듬히 밀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치태가 많이 끼는 부위가 치아랑 잇몸의 경계선이거든요. 여기가 치태가 많이 끼잖아요. 치태 치석. 치아 잇몸의 경계선에서는 약간 진동을 주라고 했죠. 여기선 진동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빗질하듯이 쓸어내자. 빗질하듯이 잇몸에서 이제 치아 쪽으로 이제 빗질하듯이 그렇게 회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닦이는 순서는 안 닦이는 것부터 한다. 그래서 순서는 안 닦이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어금니 안쪽. 그래서 어금니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치면은 그래서 앞뒤로 닦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혀까지. 그리고 잘 안 닦이는 부분이 또 아랫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칫솔대를 약간 세워가지고 아래에서 이제 얘도 빗질하듯이 이렇게 돌려면서 해주고, 그리고 이제 혀하고 중간하고 뒤쪽 입냄새 원인까지도 우리가 해준다. 이 정도가 회전법의 방법이죠. 회전법의 효과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치석을 제거하기 좋고, 그리고 찌꺼기, 치아 사이에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좋고, 그리고 잇몸을 또 강화를 시켜주죠. 잇몸이 혈액순환 하면서 강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치아의 손상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 치아를 오랫동안 양치하면 뭐 치아 손상을 시킨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치아 손상을 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치아 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 평가. 그래서 지금 평가 지표를 보면 예산 집행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 평가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효과 평가 부분은
428페이지예요. 428페이지이고요. 효과평가.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 과정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구조 과정 결과 평가를 했거든요. 우리가 사업 과정의 평가가 구조 과정 결과 평가죠. 사업 과정은. 그래서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어떤 이제 예산이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의 어떤 투입 목표의 명확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조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과정 평가 그다음에 이제 결과 평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업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했는데 과정 평가. 그래서 과정 평가는 구조, 과정, 결과 평가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사업의 그 과정에 대한 평가가 구조, 과정, 결과 평가. 이거는 우리가 보건교육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배웠었던 거였거든요. 구조, 과정, 결과 평가. 그래서 우리가 구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업 계획서의 작성은 어떠냐? 사업 계획서의 작성이 뭐 적절했냐? 그래서 계획서의 이제 목표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여기 필요한 예산, 그리고 이제 물적인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는 보통 우리가 투입을 생각을 하라고 했죠. 구조는 투입을 좀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투입. 그래서 이런 예산이 투입된 게 적절한지, 뭐 물적 자원들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구조 평가라고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구강 건강 실천 프로그램의 계획서의 작성이 적절했는지, 그래서 계획서의 어떤 목표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목표는 우리가 뭐 스마트 배웠었던 거 구체적이고 뭐 측정 가능하게 했는지, 관찰 가능하게 했는지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하고 또 사용된 예산은 뭐 적절했냐, 그리고 사용된 뭐 물적인 자원들, 우리가 이제 구강 건강 실천 프로그램에 사용된 그런 이제 자원들은 뭐 적절했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과정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통 뭐 봐요? 참여율하고 흥미, 만족도, 또 교재의 적절성, 교재가 적절한지, 과정평가. 그리고 과정평가에 있어서는 하여튼 계획한 대로 다 수행을 했는지, 진행하면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 여기에서 했던 이제 구강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에 하여튼 참여율과 만족도, 교재는 뭐 적절했는지, 그리고 계획한 대로 수행을 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결과 평가는 우리가 보통 효과랑 효율을 본다고 했었죠. 효율은 우리가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를 본다라고 했었죠. 효율은 그 목표 달성 명수, 그 다음에 비용, 목표 달성 명수 비용, 그래가지고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졌는지를 효율성 있는지를 봤죠. 그리고 효과는 단기적인 평가는 보통 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식, 태도, 행동을 변화시킨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식, 태도,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주로 보죠. 그리고 프로그램에 어떤 목표 달성을 했는지도 보고, 장기적인 것으로는 이거로 인한 장기적인 몇 년 후잖아요. 몇 년 후에 이거에 대한 뭐 이거로 인해 발생한 질환에 대한 뭐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이 줄었냐, 이런 것들을 보통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여기서 지금 효과 평가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
그래서 얘는 구강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강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구강 건강 생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중재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중재를 하니까 지식은 아까 뭐 치아에 좋은 음식과 뭐 안 좋은 음식에 대한 지식이 증가를 했는지, 그리고 태도는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어떤 책임감이 증가했는지, 그런 거 할 수 있겠고, 행동의 변화는 우리가 보통은 양치질을 하루에 4번 정도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양치질의 횟수가 하루에 그래도 3번 이상 실시하는지, 변화가 있는지, 이 프로그램 후에 양치질을 하루에 3번 이상 실시하는지, 뭐 한 달 후에 뭐 이거를 평가를 한다든지, 그것이 행동의 변화. 목표는 이 사업 건강 실천 프로그램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목표가 없지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가 달성했는지 하고, 유병률 발생률은 여기서는 지금 치아 우식자 수로 이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2017년도에 했죠. 2018년도에 치아 우식자 수가 감소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이렇게 답을 쓸 때도 항상 나와진 자료들,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셔야 돼요. 활용해서. 네, 그 다음에 시력관리 부분이죠. 시력관리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력관리 부분은 441페이지에 있죠. 441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아동에게 시력 이상이 의심된 5가지 증상은 무엇인지 제시할 것.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시력관리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시력 감소 학생을 관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뭘로 알 수 있냐? 떨어지는 애들은 눈을 찌푸려요. 얼굴을 보통 눈을 찌푸리죠. 눈을 찌푸리고, 그리고 눈을 비빈다든지 해요. 비비거나 깜빡거린다든지 하죠. 그리고 안 보이니까 책 같은 거를, 책이나 뭐 TV 이런 것들을 가까이 보려고 하죠. 가까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거를 보잖아요. 다른 친구가 쓴 거를 본다든지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걸어갈 때 자꾸 뭐 넘어진다든지,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눈이 잘 안 좋은 애들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시력 검사 시 시력 검사 방법 6가지를 서술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445페이지 이거든요. 시력 검사 방법. 그래서 우리가 시력 검사 방법. 그래서 시력 검사는 별도 검사로 몇 학년이었죠? 별도 검사로 이제 건강검진 대상자를 제외한 초중고예요. 시소는 다 초중고죠. 건강검진 대상자를 제외한 초중고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2, 3, 5, 6이고 중고는 2, 3학년에서 이제 별도 검사. 시력 검사 방법은 이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학교 하는 교실은 산만하지 않은 곳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력표, 이게 시력표죠. 시력표를 걸을 때는 평평한 곳, 평평한 곳에 시력표를 하고, 그리고 시력표의 그 위치는 애의 눈의 위치가 1.0선여야 되죠. 1.0선여야 되고, 애의 눈의 위치가. 그리고 시력표의 그 조도,
그래서 시력 검사하는 곳의 조도가 되게 눈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조도는, 방해 조도는 300럭스죠. 방해 럭스는, 조도는 300럭스이고, 시력표는 한 500이에요. 500럭스. 500럭스. 이런 것도 하여튼 그림 그리면 또, 그림 그려놓으면 나중에 돌리기가 좀 쉬울 수 있겠죠? 500럭스. 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는 이제 5m나 6m. 그래서 한천석 씨는 5m 내지 6m, 스넬레는 6m라고 했죠? 거기에 이제 선을 그어 놓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발이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죠.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쪽씩 가린다고 했어요. 보통 이제 오른쪽을 먼저 가리거든요. 오른쪽, 차안기로 오른쪽을 가리고 왼쪽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시작하는 거는 보통 0.4선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거든요. 0.4선에서 하고,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이제 왼쪽이고요.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에 있는. 여기 0.4선에 숫자가 한 10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시표에서 작은 시표로 내려가죠. 큰 시표에서 작은 시표로 내려가죠. 그리고 얘가, 네. 0.4 읽으면, 0.4 있는 거 읽으면 위로 올라가죠. 그쵸? 못 읽으면 이게, 네, 저기, 하여튼 0.4를 읽으면 밑으로 내려가죠. 큰 시표에서 작은 시표로. 그쵸? 읽으면. 그리고 못 읽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못 읽었으니까.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읽으면 그 시력을 걔의 시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정을 할 때는 교정 시력으로 한다라고 했죠. 이 정도가 검사 방법이 되거든요. 나은 시력, 교정 시력은 우리가 안경 쓴 사람은 그냥 안경 쓴 걸로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교정 시력은 안경 쓴 사람은 안경 쓰는 걸로 하고, 안경 쓰지 않은 사람은 나은 시력은 뭐 태어났을 때 시력을 나은 시력 하는 거니까 안경 안 쓴 사람은 나은 시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0.6 이하부터가 이제 시력 저하로 본다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영양관리 3번이죠. 영양관리 3번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460페이지 정도 있거든요. 460페이지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직강센이 스터디 필요한 분은 수업 끝나고 앞에 나오시면 제가 스터디 마련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강의실은 그래도 10시까지는 쓸 수 있을 거요. 9시까지 쓰니까 9시까지 스터디 해서 하시고, 또 이제 스터디가 안 맞는 분은 또 혼자 남아서도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고 합격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영양관리 460페이지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문제점. 그래서 칼슘 섭취량이 지금 70%라고 낮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중요한 게 6대 영양소를 교육하는 게 중요하댔죠. 6대 영양소. 그래서 6대 영양소가 뭐냐? 탄수화물, 우리가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수분을 우리가 6대 영양소다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칼슘은 무기질의 대표적인 애가 철분하고 칼슘이거든요. 칼슘. 그래서 이제 칼슘의 기능은 우리가 6대 영양소 할 때 항상 식품하고 기능하고 부족할 때 증상을 보통 그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슘, 뭐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이런 칼슘에 많이 있고, 칼슘의 기능은 뼈하고 이의 성분이랬죠. 뼈 이의 성분이고, 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해요. 신경을 전달을 관여를 하고, 뼈 이, 신경 전달.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또 있죠. 혈액응고는 사실 다른 애들이 관여를 많이 해서 얘가 부족하다고 해서 혈액응고의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지는 않아요. 보통은 다른 애들 관여하는 애들을, 얘도 주 역할을 하지만 혈액응고.
그래서 얘가 부족했을 때는 이는 아까 골다공증하고 치아 에나멜의 손상, 에나멜질이 범란질이 에나멜질이라고 했었죠. 에나멜질의 손상하고 테타니, 그래서 근경력 강직이 온다고 했어요. 근경력이나 강직이 올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하면 이 정도 두 가지를 써주면 되겠고요. 나트륨이 지금 권장 섭취량이 150%라서 나트륨이 섭취가 많은 거죠. 그 나트륨은 그 462페이지 있죠. 영양 과잉, 우리나라에서 영양 과잉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나트륨이죠. 그래서 나트륨은 사실 무기질에 속하는 거죠. 무기질의 나트륨. 우리가 과잉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특히 탄수화물, 칼로리,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이 특히 과잉이 돼서 문제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나트륨이 과잉이 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죠. 고혈압하고 골다공증하고 위암이라고 했었어요. 위암. 고혈압은 얘가 소듐이 올라가면 그 삼투질 농도가, 혈중의 삼투질 농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ADH가 분비를 해가지고 수분을 재흡수한댔죠.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해가지고 혈량이 올라가서 고혈압을 초래하거든요. 그리고 골다공증은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소변에서 칼슘이 나가요. 음식을 짜게 먹으면요, 소변으로 소듐도 나가는데 소듐은 누구를 끌고 나가냐면 칼슘도 끌고 나가요. 그래서 칼슘이 나가서 골다공증을 일으키게 하고요. 그리고 위암을 일으키죠. 소듐이 높으면 짠 음식을 먹으면 위암을 일으켜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되게 높은 거예요. 짜게 먹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귿의 식의 문제점. 그래서 전자레인지, 팝콘, 도넛, 마가린 구워 발린 식빵, 비스킷, 초콜릿, 닭튀김, 감자튀김, 햄버거, 피자. 거의 다 패스트푸드이죠. 패스트푸드는 뭐 칼로리, 탄수화물, 칼로리, 지방, 소듐이 높은 애들이죠. 높은. 우리가 칼로리가 높으면 이제 비만을 일으키는 거죠. 섭취 칼로리가 높으면 비만을 일으키고 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인병 질환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애 다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방. 얘네들이 지방이 많은 애들이잖아요. 지방이 많으면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죠. 지방이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면서 동맥경화증은 혈관의 손상을 좁혀지게 하잖아요. 좁혀지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기관의 손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동맥류라든지 이런 게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소듐이 많은 애들이죠. 얘네들이 좀 다 짜요. 그래서 아까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리을은. 그래서 리을이 의미하는 거. 그래서 리을이 의미하는 거 하기 전에 일단 미음을 먼저 볼게요. 미음. 저섬유식이 섭취 학생 비율이 이렇게 이제 많았다. 그래서 고섬유식의 효과는, 섬유식이는 우리가 이제 461페이지에 있죠. 461페이지. 섬유식이는 사실은, 섬유식이가 이게 탄수화물에 들어가기도 해요. 섬유식이를 탄수화물에 넣기도 해요. 왜냐하면 섬유식이 뭐가 있어요? 과일하고 야채라고 했죠. 과일, 야채.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당이 많아가지고 탄수화물에 넣기도 하거든요. 그냥 섬유식을 그냥 따로 넣기도 하고 이제 탄수화물에 넣기도 해요. 그래서 섬유질의 효과는 4개 정도로 있죠. 섬유질 하면 장운동 항진을 떠올려줘야 되죠. 장운동 항진으로 인한 장점들이죠. 장운동이 항진이 되니까 지방의 흡수를 줄이게 하고, 또 당의 흡수를 적게 하고, 칼로리를 적게 하고, 그래서 지방하고 당을 줄이게 하고, 그래서 비만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변비를 줄이죠. 장 운동을 항진시키니까 변비를 줄이고, 또 대장암 발생률을 줄어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암물질,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지 했을 때 부산물로 발암물질이 있거든요. 발암물질이 대장하고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나가게 해줘서 대장암을 줄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장암의 유발 요인이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대장암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수업할 때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내가 조그맣게 말하는 것도 옆에 듣는 분들한테 되게 그게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제 다른 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제 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궁금한 게 있을 거는 쉬는 시간에 물어보셔요. 옆에 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제가 강의할 때는 옆에 분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분들한테 민감하고. 그리고 또 수업 딱 시작하면 말을 초등학교랑 유치원이랑 똑같아요. 선생님 말 시작하면 딱 말을 딱 정지를 하고 수업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질량 지수 부분은 478페이지죠. 478페이지. 체질량 지수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가, 리을이 체질량 지수가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의 연령별 85, 100분의 수 이상에 해당되는 비율은 이거 있다. 이거 의미하는 걸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체질량 지수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체질량 지수의 해석으로 이거를 해석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신체 발달 상황에서는 BMI하고 브로카로 비만도를 한다고 했죠. 키하고 몸무게 비만도는 BMI 브로카. 그래서 BMI가 체질량 지수. 이것이 성별, 나이별, 성별, 체질량 지수 도표에 100분의 수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체중, 비만, 그리고 이제 저체중은 나뉘어진다 했었죠. 과체중은 아까 85에서 95%, 85% 이상에서 95% 미만, 비만은 95% 이상이라고 했었죠. 저체중은 5% 이하죠. 정상은 다 포함되지 않을 때 정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85, 100분의 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과체중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과체중이라고 해야 하고요. 네, 그러면 3번 문제를 풀었고요. 네, 일단은 4번까지 하고 쉴게요. 4번은 이제 비타민 식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은 다시 아까 그 페이지 460페이지 정도로 다시 가서요. 460페이지 비타민. 네, 그래서 458페이지에 있죠. 458페이지에 있고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한 게 있거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영양소 있죠. 영양소. 그 넘버링 5. 제 거는 3페이지에 있거든요. 넘버링 5의 영양소에 이제 비타민 B1, 티아민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 티아민은 얘는 그냥 특히 그냥 탄수화물 대사에 필요하다. 아미노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탄수화물의 대사,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얘가 특히 그 신경계에서 얘가 되게 필요한 애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부족하면 특히 신경계, 소화계의 증상을 나타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에서 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증이 베르니케 증후군, 콜사코프 증후군 생긴다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신경계 손상의 증상이 오고 말초신경염 증상이 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오고 또 각기병이라고 하는 병, 각기병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신경계 손상의 증상이고 소화기계 증상이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각기병.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제장은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경우에 많이 생기거든요. 쌀만 먹고 술만 먹으면 쌀하고 술을 대사를 할 때 비타민 B1이 과도하게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1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K. 비타민 K는 우리가 언제 나왔었냐면 성인 할 때
비타민 쿠마딘. 쿠마딘은 비타민 K 기량제였거든요. 쿠마딘. 비타민 K 기량제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가 이제 혈액 응고 반응에 관여를 하거든요. 응고 반응에 관여하고, 그리고 이제 야채에 많다고 했었죠. 그리고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서도 합성이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쿠마딘 먹는 사람, 쿠마딘은 우리가 보통 뭐 판막 수술을 했다든지, 그래서 얘가 이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출혈, 응고를 좀 방해하는 게 위해서 혈전 생기지 않도록 쿠마딘을 쓰거든요. 헤파린 다음에. 그래서 쿠마딘 쓸 때 야채는 가급적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야채는 비타민 K가 있으니까. 쿠마딘은 비타민 K에 대한 기량작용을 한댔잖아. 비타민 K를 막는 효과를 하고 있는데 야채를 먹으면 비타민 K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약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거였었어요. 네, 이제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에 대한 정리를 한번 다시 좀 해보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은 우리가 수용성하고 지용성으로 나뉘어진다 했었죠. 수용성의 대표적인 애가 비타민 B하고 C라고 했고요. 지용성은 A, D, E, K가 지용성이라고 했거든요. 수용성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비타민 B 같은 수용성은 얘가 물에 녹는 애죠. 그래가지고 얘는 과다 섭취하면 나가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하루에 많이 먹어도 과다 섭취하면 나가요. 수박이 비타민 C가 많은데 많이 먹어도 걔는 이제 일정하게 먹으면 걔가 나가거든요. 비타민 C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거의 장점은 중독 증상이 없다는 건 장점이죠. 나가니까. 중독 증상이 없다는 건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예요? 매일매일 섭취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섭취를 하지 않으면 얘는 보존한 게 없잖아. 보존되어진 게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부족 증상이 나타나는 애가 비타민 C예요. 그래서 과일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면역 형성을 또 해주고. 지용성 비타민의 장점은 뭐예요? 얘는 부족 증상이 얘만큼은 그렇게 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 몸에 지방에 이거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간이라든지 지방에 축적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부족하면 축적한 게 쓰겠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그렇게 이제 부족 증상이 민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는 과다 섭취하면 얘가 안 좋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비타민을 영양제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용성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면 독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둬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가 지금 비타민 B1부터 B1, B3, B3, 특히 B6, B2도 이 정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비타민 B1이 아까 누구였어요? 티아민이죠. 티아민이고. 비타민 B2가 이게 니아신이죠. 나도 지금 헷갈린. 비타민 B1이 티아민이고요. 비타민 B, 얘는 피리독신이죠. 피리독신. 그리고 B3가 니아신. 얘가 니아신. B2는 내가 잠깐만 한 번 더. 비타민 T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는요. 1, 3, 6만 알면 돼요. 2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1, 3, 6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B1, 티아민은 이게 부족하면 아까 그 신경계 손상을 일으킨 데 있어요. 말초신경염 같은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고, 말초신경염. 티아민이, 피리독신이 말초신경염이고요. 피리독신이 말초신경염을 일으키고, 니아신이 얘가 펠라그라죠. 펠라그라. 그리고 티아민도 신경계,
신경계를 신경계 손상. 그래서 내가 아까 비타민 B1을 티아민이 아까 얘기를 한 거였죠. 티아민. 그래서 얘가 이제 베르니케, 비타민 B1 티아민은 베르니케랑 콜사코프를 생각하랬죠. 베르니케랑 콜사코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염을 생각을 하고, 니아신은 펠라그라. 펠라그라는 3D를 기억하랬죠. 3D. 디멘치아, 더마타이티스하고 다이아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리독신 B6는 말초신경염하고 얘가 빈혈도 있어요. 빈혈도 있고 피부염도 있고. 그리고 B1만 빼놓고 얘는 구내염이 다 있죠. B1만 빼놓고 얘네들이 구내염, 설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1하고 3랑 6가 되게 좀 헛갈려요. 나도 지금 쓰려고 하니까 약간 좀 헛갈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서 배웠던 콜사코프하고 베르니케를 떠올려야 돼요. 콜사코프, 베르니케. 그래서 말초신경염을 떠오르고, 비타민 B1은. 그 다음 비타민 B3는 니아신, 펠라그라를 떠올려야 돼요. 펠라그라는 3D를 기억하랬죠. 펠라그라, 3D. 아까 3D가 다이아리아, 디멘치아, 더마타이티스가 피부염이거든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 비타민 B6는 우리가 앞에서 결핵약, 아이나 할 때 걔 이제 부작용이 생기니까, 말초신경염 부작용이 생기니까 비타민 B 얘를 줘야 한다잖아요. 6, 피리톡신을 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말초신경염도 일으키고, 그리고 얘는 빈혈도 좀 일으켜요. 빈혈. 피부염도 일으키고, 이제 빈혈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12도 있었죠. 비타민 B12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136, 12거든요. 12는 우리가 거대 저각성 빈혈에 나왔던 애였어요. 근데 거대 저각성 빈혈을 일으키는 게 엽산하고 비타민 B12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빈혈을 일으키잖아요. 빈혈을 일으키고 또 신경계 손상 일으키는 데 있잖아. 거대 저각성 빈혈에서 우리가 엽산은 신경계 손상이 없는데 얘는 신경계 손상을 일으킨다고 했었었죠. 신경계 손상을 일으킨다고 했었어요. 얘가. 그럼 딱 정리가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면요. 가번. 과다 섭취했을 때 소변으로 나오는 비타민. 그럼 이건 수용성 비타민이고, 괴혈병을 일으키는 게 비타민 C라고 했었죠. 괴혈병.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가 그 결합 조직을 일으키고, 항체도 형성하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리고 콜라겐이 주는 단백질인데요. 비타민 C도 콜라겐에 또 관여를 얘가 좀 하기도 해요. 콜라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이제 콜라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은 단백질이랑 과일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게 콜라겐의 주성분이긴 하니까. 그 다음에 나번. 하루에 섭취량의 포화 상태를 초과하면 체내에 저장된다고 하는 거, 이건 지용성 비타민이라 했죠. 그래서 결핍 시 혈액 응고장애를 유발하는 건, 그래서 비타민 K가 특히 그렇다고 했었죠. 비타민 K가 아까 응고에 관여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가 골연화증 구류병은 비타민 D죠. 비타민 D가 중요한 게, 비타민 D는 장내에서 칼슘하고 인의 흡수를 돕는다고 했어요. 칼슘하고 인의 흡수를 도와요. 비타민 D가. 그래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린애한테는 뭐가 생겼댔어요? 구루병이라고 해서 막 휘어지는 거. 구루병. 성인이 되면 골연화증, 뼈가 연해지는 거, 골연화증, 그리고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애가 비타민 D거든요. 그 다음에 라번, 근시 야맹증을 일으키는 게 비타민 A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A는 근시, 야맹증도 일으키고, 하여튼 얘가 이제 피부 상피 조직이라든지 난소 고환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펠라그라는 아까 말했던 비타민 B3 니아신이랬어요. B3가 펠라그라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바가 아이네치 장기 투여시 발생, 말초신경염 비타민 B6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설령 구내염, 창백, 빈혈, 식오프지. 그래서 이게 주로 빈혈의 증상이죠.
그래서 특히 빈혈과 즉각적인 관련이 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B12예요. 12. 물론 비타민 B6도 빈혈이 관여를 하지만 1차는 특히 비타민 B12거든요. 그래서 12라고 해줘야 돼. 12라고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쉬었다가 5분에 수업할게요. 3시 5분.